사업 환경 점수라는 거를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5개 국가 중에서 2014년에는 5등이었습니다, 인도가. 꼴찌였군요. 네. 필리핀만도 못했군요.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라 그러면 어떤 시장일까요? 뭐 미국 시장 여전히 인기 있고 뭐 한국 시장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 센섹스 지수라고 불리는 인도 시장이 가장 뜨겁고 또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들어간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인도가 왜 뜨고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이 아닌 인도를 선택하고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IMF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경제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계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는 2027년부터 인도가 제3의 제조 대국으로 이렇게 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지금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시려면 마치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인도를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인도의 어떤 우리 현재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등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이난 KB증권연구원 인도 최근 관련된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 시황 애널리스트 하인환입니다. 네, 인도 관련된 리포트를 거의 뭐 처음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증권께서. 아주 짧은 리포트들은 종종 있었던 있었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좀 뎁스 있게 분석한 자료는 처음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네네.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인도 여러분 이렇게 세 권에 걸쳐서 참 이렇게 세 번의 시리즈를 걸쳐서 이렇게 인도 관련 리포트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일단 시리즈는 더 나올 예정이고요. 아, 더 나옵니까? 계속 더 나올 예정이고 아, 네. 네. 인도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중국처럼 커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고 저희가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또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봐도 책도 거의 없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번 맞아요. 기회에 좀 앞서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한 거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렇게 사실 큰 나라들에는 어떤 뭐 종목이라든가 주식도 잘 고르면은 뭐 20배, 30배씩 오르는 일이 태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시총 뭐 50위 안에 뭐 20배, 30배 오를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인도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만큼 빠르게 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가보셨습니까? 10년, 딱 정확히 10년 전에 네네. 여행 겸 어학연수 이렇게 한 3, 4개월 정도 쭉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배낭여행 다녀보셨군요. 네. 참 재밌게 저도 한 8년 전에 인도 배낭여행을 한 2달 정도 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인도 배낭여행을 했어요. 근데 인도 배낭여행 해보면 인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네. 똑같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네. 하나는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겠구나. 네. 어마어마한 인구와 아직도 구축되지 않은 인프라. 이거는 곧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 두 번째는 또 인프라가 너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언제 다 구축하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아주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생각으로 귀결이 되면서 또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프라라는 게 단순히 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각각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한 태도, 뭐 수준 이런 것들이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포트의 첫 번째 내용 보면 미국 외교 전략의 평행 이론과 인도라는 주제를 잡으셨어요. 자, 미국 외교 전략의 평행 이론이 뭡니까? 미국이 저희가 이제 지금 세계화, 네.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세계화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생산 기지 역할을 했던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모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 이전 시대, 예를 들면 1950년대로 돌아가 본다면은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서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국가들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항상 바뀌어 온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또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어떤 조건들이 그 바뀌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인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이 선택한 나라다 이런 취지인가요? 앞으로 미국이 선택할 나라다라는 할 거죠. 나라다. 네. 왜죠?
서유럽을 1950년대에 지원을 해줬었고 네. 1980년대부터 중국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탈세계화 시대 때 패권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국가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지원을 해줘야겠죠. 서유럽은 소련이랑 인접해 있고 중국도 소련이랑 인접해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이랑 또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 경쟁국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여야 된다라는 거죠. 서유럽은 뭐 당연히 이념적으로 대립을 했었고, 중국은 또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이 1969년에 소련이랑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지금 또 인도가 중국이랑 계속 국경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저는 평행 이론의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인도를 공급망의 중심에 편입시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제국은 저렴한 물가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역할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저렴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그동안 싸게 월마트에 물건들 공산품을 쫙쫙 깔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인도가 지금 크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단기적인 건가요? 좀 더 장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20년, 10년, 20년, 네. 그렇게 봐야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네. 또 투자의 기회를 미리 잡을 사람은 잡고 혹은 뭐 자녀에게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인도 주식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적합한 대상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오늘 저도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인도를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돕는다는 거죠? 일단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뭐 경제 정책을 통해서 아직 인도를 지원해 주는 형태보다는 정치 동맹을 맺으면서 거기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쿼드죠. 쿼드가 있고, 그 다음에 IPE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쿼드라는 거는 이제 군사적인 이런 뭐 동맹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미국 경제 프레임워크. 다시 이제 경제의 뭐 구조를 바꾸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차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국가가 또 인도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중국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까지 중국 자본이 손을 뻗으면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의 자기 패권 국가로 막 군림을 하려던 시기, 그런 것 이제 뭐 우리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흐름들을 좀 꺾고 미국이 이제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태평양 우리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인도의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인도는 그러면은 뭐 미국이 도와준다 그래도 인도가 줄 사람은 생각이 있는데 떡 먹을 사람은 입을 쪽쪽 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도는 모디노믹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한 거죠. 네. 그 정책이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네. 계획이거든요. 이게 지금 8년 전의 정책이지만 지금도 봐야 되는 이유는 모디 총리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에 재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성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티샥티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거든요. 가티샥티입니다. 가티샥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약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인프라 네. 개발 계획이고, 또 2020년부터는 PLI라고 해가지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 뭐 예를 들면 기업들이 뭐 R&D나 캐펙스 투자 이런 거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 단에서 또 투자를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정책을 놓고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의 내부 기업 혹은 다른 외부 글로벌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근거는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인도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거든요. 제 보고서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는데 FDI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인도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경제 정책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로는 그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 FDI가 중국은 이렇게 지금 오르는 과정이지만 좀 조정을 받았고 인도는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주식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네, 그런 돈들이 뭐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FDI가 좀 늘어나고 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장도 계속 또 이제 짓고 있죠. 얼마 전에 애플이 아이폰을 뭐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로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그러면 우리가 인도가 제조업 국가로 크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습니다. 제조업이 크면서 국가가 좀 성장하고 뭐 내수도 같이 살아나고 뭐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바라는 것인데 문제는 경쟁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도 당연히 경쟁 국가지만 베트남도 역시 경쟁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 국가들 대비 인도가 갖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중국이랑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쟁 국가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생산 역할을 좀 중국에 뺏겼던 것처럼 이제 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생산 기지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일부 기능이 인도로 이전해 갈 가능성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베트남이나 말씀해 주신 국가들이랑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임금 그리고 저렴한 토지 이제 생산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가 싸야 되니까 저렴한 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세게 지원을 해주는가 이거일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속도로 본다면은 인도가 결코 뭐 다른 국가들에 뒤지지 않은 정도의 강도의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근데 내가 기업인이에요. 근데 당장 인도를 들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한 인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력망도 봐야 되고 철도도 뭐 유통도 물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부패 정도 그래서 뭐 이 공무원들한테 뇌물 먹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성실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게을러서 근데 인도 사람들에 대한 오해 뭐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측면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성실성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월드뱅크에서 사업 환경 점수라는 거를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2020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저 보고서에도 좀 인용을 했는데 2014년이 제가 그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한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인도의 사업 환경 점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했거든요. 중국, 베트남, 이런 이제 저희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들 4개 정도랑 비교를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총 5개 국가 중에서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5위였었거든요. 5개 국가는 그럼 어디입니까? 인도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이렇게 총 5개 국가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사업 환경을? 사업 환경 점수라는 거고 세부 항목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전력이나 뭐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기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5개 국가 중에서 2014년에는 5등이었습니다. 인도가. 꼴찌였군요. 필리핀만도 못했군요. 필리핀보다 못했고요. 그리고 4등보다도 격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바로 밑에까지 거의 쫓아왔고 지금 멕시코 바로 밑에거든요.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점수도 지금 거의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2년이 지난 2022년을 만약에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2위를 제 생각에는 2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렴한 노동력도 포함되지만 뭐 국가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전력망, 뭐 인프라 이런 걸 좀 포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인도는 옛날에 필리핀만도 못하던 인프라를 갖췄던 인도인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도 또 나라가 또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니까 야, 인도를 한번 좀 출장을 다녀오셔야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내년에 회사에서 보내주신다면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이제 사비로라도 자, 박정림 여행이라도 사장님 보고 계시죠? 인도 좀 출장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대비 갖는 강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중국에는 좀 사업 환경이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인프라도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또 막상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또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인도가 과연 중국만큼 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확신을 갖지 못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 이런 데는 뭐 거의 확신적으로 얘기하던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국가는 계속 그 진시황이 저희가 통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한 국가 형태로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영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토 크기로 해서 계속 같은 국가들로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인도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된 국가였던 적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중국에 비해서. 그 말인 즉슨 뭔가 할 때 단합이 좀 덜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가면은 힌두어가 이제 공용어라고 하지만 힌두어를 쓰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여러 개가 같이 한 국가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좀 그런 리스크 요인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가 옛날에 그 유럽의 도시국가 폴리스 형태처럼 인도도 사실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 보면은 막 성이 다 지어져 있고 막 그런 것들도 과거에 그 인도가 또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또 기후 차이도 크거든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지금 실제로 거의 다른 나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북부랑 남부는. 그렇죠. 지역 이동할 때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인도가 또 하나의 다른 지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 지역이 중요합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기업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뭐 전 지역으로 보되 이제 인도 정부도 정책 지원을 과거에 중국처럼 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죠. 경제 특구 같은 것들을 지정해서 몇 개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뭄바이죠. 네, 뭐 그런 지역들에 IT나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과는 무관하게 그냥 어떤 지역이 더 커질 거냐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경제 특구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기업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고, 그게 1위 기업이죠. 1위 어떤 기업입니다. 뭘 하는 기업입니까? 뭐 종합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유화학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었던 뉴스가 여기 이제 오너이신 분이 뭐 세계 자산이 거의 지금 세계 1, 2위 수준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올해 나왔었거든요. 인도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결혼식에 500억 썼다는 분이 그분인가요? 좀 소박하게 네. 얼마 안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시가총액 또 상위 기업에는 또 주로 뭐 어떤 금융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90년대, 2000년대 요 정도 수준의 어떤 시가총액 종목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올해 가장 좋았던 업종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정유화학, 뭐 건설, 금융. 사실 이런 섹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올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아직은 이제 뭐 소비재 이런 건 조금 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IT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은 좀 덜 하고, 대신에 말씀해주신 뭐 금융이나 뭐 건설, 뭐 이런 정유화학 이런
구경제라고 불리는 그런 산업들이 좀 주로 시총 상위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 클 때도 중국은 뭐 이제 소비재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건설 인프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성장하는 산업으로 꼽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인도를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쪽을 보자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던 뭐 건설이나 뭐 특히 이제 금융도 같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쪽이 지금 당장 수혜를 받을 거고 또 이제 좀 길게 본다면은 결국 그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비 여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소비재 기업들도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잘하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도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공대 인력들, IT 인력들이 굉장히 좀 잘 구축되어 있다. 네.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 중에 인도에 뭐 일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IT 쪽의 인력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거의 논리처럼 뭐 인프라라든지 소비재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IT나 이쪽에다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네. 인도가 강한 게 IT일지라도 네. 인도의 IT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와는 아직은 좀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IT라고 하면 저희는 반도체 이런 쪽을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제조 역량 이런 것들은 아직 약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에 외주를 주는 뭐 그런 이제 미국의 외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IT 서비스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력들이 인도 내에서 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으로 이제 인력이 유출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IT 쪽은 아직은 좀 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보신다면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IT 고급 인력이 많은 게 아니라 인도계 IT 고급 인력이 전 세계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거 두 개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반도체, 인도 반도체 얘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가장 중요한 품목 대상국이 됐습니다. 인도도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반도체 수출 국가로 이제 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현황을 보면 아직은 1위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다른 IT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네. 반도체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지. 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쪽을 본다면은 사실 그쪽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와 관련된 쪽, 뭐 기계나 뭐 철강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도랑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 역대 반기 중 가장 높은 어떤 무역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145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역대 최대로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장이 커요. 근데 인도는 인도대로 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제조업 국가예요. 네. 우리도 경쟁 국가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럼 또 인도 시장을 활용해서 또 인도에다가 또 물건도 내다 팔고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또 한국 기업들이 또 다 떠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 시장 어떤 기회가 열리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탈세계화 시대 때 네. 뭐 중국에서의 수요가 좀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미국의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들이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거대한 수요가 편입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인도도 계속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이 이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속 늘어난다면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IT 기기 쪽, 뭐 가전 제품, 뭐 스마트폰, 뭐 그 외에 뭐 각종 소비재, 화장품 이런 것들. 네. 마치 우리 2000년대에 우리 화장품이 뭐 쫙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덕분에 한번 그렇죠. 장사 잘 해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도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미국이 인도의 패권을 뭐 밀어주고 인도를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뭐 세상이 뭐 미국 마음대로만 다 돌아갔긴 했습니다만,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제3의 대안이 있을까요? 만약 인도가 생각만큼 못 따라줘요. 미국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인도가 기대가 이 정도가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미국 관점에서 네, 말씀하시는 미국 거. 미국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뭐 동남아나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의 지금 정책 방향성은 미국도 이제 미국산 네. 제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 미국에서 다 생산하기는 불가능할 테고 결국 또 다른 공급망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중국한테 더 맡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동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 이런 뭐 국가들이 이런 되겠죠. 국가들이 되겠군요. 근데 뭐 우리가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물건 만들 때 100% 다 한 공장에다 맡기지 않는 것처럼 뭐 인도에도 맡기겠지만 동남아시아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덩어리로 이렇게 좀 성장시키려는 시대.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한번 그래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또 이제 중국에 편중돼 있었던 거에서 더욱더 다변화된 느낌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희망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G2라고 불렸는데 어쩌면은 시대가 2050년에 이 영상을 혹시 다시 보게 된다면 G3였구나 혹은 G2의 미국과 인도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투자자로서 투자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관련돼서 뭐 보고서가 또 계속 나올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인도 사람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 보고서 나오면은 저희가 또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